한국? 그게 뭐야?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아니야? 강당 한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 브루클린 아카데미. 이곳 12학년 학생들은 곧 다가올 졸업 전 마지막 수학여행 목적지를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의 도쿄, 호주의 시드니, 혹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학생들은 저마다 꿈꾸던 여행지를 떠올리며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담임교사인 미스 에반스가 입을 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여러분, 이번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순간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서울? 그게 어디야? 중국 옆 아니야? K-팝이나 드라마 말고 뭐가 있는데?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BTS, 블랙핑크, 혹은 넷플릭스의 기생충 정도가 전부인 이들에게 서울은 그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아시아 도시로만 여겨졌다. 에반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직접 가서 경험해 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특히 반에서 가장 활발하고 영향력 있는 학생인 소피아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솔직히 선생님, 한국은 그냥 별로예요. 도쿄나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멋지죠.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전경. 비행기가 착륙하며 활주로를 달린다. 며칠 후 브루클린 아카데미의 학생 25명과 교사 3명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지친 학생들은 짐을 끌며 터미널로 향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투덜거렸다. 이렇게 멀리 와서 뭐해? 차라리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걸. 하지만 그 순간 공항 터미널에 발을 내딛자마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항의 유리 천장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최첨단 디지털 안내판이 다국어로 정보를 뿌린다. 로봇 안내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Welcom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로봇 안내원. 그 뒤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로비와 세련된 디자인의 간판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피아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공항이라고. 공항은 단순한 입국 장소가 아니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10초도 안 되어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거 뭐야? 미국 공항에서는 1시간 줄 서야 하는데 로봇이 우리 짐까지 옮겨주고 있어. 학생들은 공항 곳곳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빠져들었다. 무료 와이파이가 터미널 전역에서 빠르게 연결되었고 공항 내 샤워실과 휴게 공간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심지어 공항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가야금을 연주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구경하다가 문득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공항 직원들이 한 노년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친절히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었다.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며 노인을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고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다. 소피아의 표정이 살짝 흔들린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는다. 솔직히 난 한국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도시는 이미 다 봤다고 생각했죠. 한국?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와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생기. 난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한국에 무관심했던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첫 5분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서울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의 활기찬 거리 풍경.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깔끔한 거리가 펼쳐진다. 카메라는 버스 안으로 이동. 브루클린 아카데미 학생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수군거린다. 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졌다. 소피아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뉴욕 맨해튼 같네. 옆자리의 친구 에이든이 중얼거리자 소피아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공항은 좀 멋졌다고 쳐. 근데 여기가 뉴욕보다 나을 리 없잖아. 첫 번째 일정은 명동에서의 자유시간이었다. 에반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디지털 지도를 다운받으라고 안내했다. 소피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함께 명동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놀라운 질서가 느껴졌다.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호떡, 그리고 어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젊은이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피아가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잠시 멈춰 선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밝은 미소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넨다. 뭐야, 이거 먹어볼까? 에이든이 호기심에 떡볶이를 가리키자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길거리 음식이잖아. 위생도 별로일 거야. 하지만 에이든은 이미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포장마차 아저씨는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며 떡볶이를 즉석에서 조리했다. 불과 2분 만에 완성된 따끈한 떡볶이를 받아든 에이든은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소피아,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소피아는 마지못해 포크를 들고 한 입 맛보았다. 매콤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떡의 조화가 입안에서 퍼지자 그녀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나쁘지 않네. 그 순간 포장마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맛있죠? 한국에 처음 오셨나 봐요. 이거 서비스예요. 아저씨는 작은 어묵꼬치를 건네며 윙크했다. 소피아는 어색하게 고맙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뉴욕의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학생들이 명동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디지털 간판과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난다. 명동거리를 걷던 소피아는 거리의 효율성과 세심함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QR코드 스캐너는 관광객들이 쉽게 맛집, 쇼핑몰, 심지어 공중화장실 위치까지 찾을 수 있게 도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근처 카페를 찾아보았다. 앱은 실시간으로 카페의 메뉴, 리뷰, 그리고 현재 대기 시간까지 보여주었다. 이게 뭐야? 뉴욕에선 이런 앱 없는데. 소피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앱을 탐색했다. 학생들이 한 카페에 들어간다. 카페는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카페에 들어선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다. 주문은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할 수 있었고 메뉴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되었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다. 주문이 완료되자마자 화면에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되었다. 3분. 3분? 진짜로? 소피아는 반신반의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종업원이 미소와 함께 커피를 가져왔다. 커피잔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Welcome to Korea. Enjoy your stay. 소피아는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열리게 했다. 학생들이 명동 탐방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한다. 명동 탐방을 마친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소피아는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지하철? 더럽고 냄새날 거야. 뉴욕 지하철처럼.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다. 서울 지하철역의 깨끗한 플랫폼. 디지털 스크린에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지하철역은 공항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바닥은 반짝였고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역 곳곳에는 다국어 안내판과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신기하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이거 봐.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다 탈 수 있대. 뉴욕은 아직도 이런 시스템 없지 않아? 소피아는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는 법을 배웠다. 앱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줬고, 심지어 역내 편의점 위치와 할인 정보까지 제공했다. 그녀는 문득 뉴욕 지하철의 낡은 시스템과 비교하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왜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지하철이 도착하자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다.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리고 탔다. 소피아는 뉴욕 지하철에서 겪었던 혼잡과 무질서를 떠올렸다. 서울 지하철은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움직였다. 심지어 열차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아주 빠르게 연결되었다. 화면에 서울 지하철 통계 자료가 표시된다.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객 700만 명, 정시율 99.9%,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숙소로 가는 길, 소피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와 고층 빌딩들의 불빛은 뉴욕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냈다. 그녀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 지하철 앱을 더 탐색했다. 앱은 단순히 교통정보에 그치지 않았다. 근처 맛집, 관광지, 심지어 실시간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까지 제공했다.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간다. 소피아가 가방을 내려놓는다. 숙소에 도착한 소피아는 방에서 잠시 쉬며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다. 명동의 활기찬 거리, 포장마차 아저씨의 따뜻한 서비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효율성.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소피아가 숙소 발코니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던 소피아는 문득 뉴욕과 서울을 비교하게 되었다. 뉴욕은 화려하고 자유로운 도시였지만 때로는 차갑고 각박했다. 반면 서울은 화려함 속에서도 따뜻함과 질서가 공존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남겼다. 서울 모든 게 빠르고 체계적이고 따뜻하다. 솔직히 난 서울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따뜻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뉴욕에서 지하철 타는 건 매일 스트레스였는데 여기선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지하철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이게 진짜 가능해? 그리고 포장마차 아저씨의 작은 친절, 카페의 손글씨 메모,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 나라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이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그렇게 우리의 서울 탐방은 계속되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매 순간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었다. 이곳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국에 무관심했던 소피아는 서울의 시스템과 따뜻한 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감동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전경.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거닐고 있다. 카메라는 브루클린 아카데미 학생들이 한복 체험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동한다. 경복궁에 도착한 브루클린 아카데미 학생들은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대여소에 들어섰다. 색색깔의 한복이 줄지어 걸려있는 모습을 보자 학생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번졌다. 소피아는 친구 에이든과 함께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보라색 치마와 은은한 꽃무늬 저고리를 골라 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이거 생각보다 예쁘네. 소피아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에이든은 진홍색 한복을 입고 폼을 잡으며 웃었다. 이거 입고 사진 찍으면 인스타 대박 날 거야. 소피아, 너도 포즈 잡아봐.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다. 근위병 교대식이 펼쳐지는 장면이 배경으로 깔린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고즈넉한 분위기는 학생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소피아는 한복을 입은 채 궁궐의 기와 지붕과 정교한 문양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문득 뉴욕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비교하며 이곳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하지만 한복 치마가 낯설었던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거 입고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불편해 죽겠네. 소피아는 치마를 붙잡으며 투덜거렸다. 옆에서 한복 대여소 직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 훨씬 편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직원은 직접 치마를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여주며 소피아를 도왔다. 소피아는 어색하게 따라하며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그녀의 불만이 살짝 누그러졌다. 학생들이 경복궁 안뜰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는다. 한복 체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직원이 학생들에게 한복의 역사와 각 색상의 상징성을 설명하며 말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수백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입은 연보라색 한복을 다시 내려다봤다. 뉴욕에서는 이런 전통 의상을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문득 이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관광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경복궁 근처 전통 찻집으로 이동한다. 낮은 좌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다과를 즐긴다. 다음 일정은 경복궁 근처의 전통 찻집에서 다과 체험이었다. 학생들은 낮은 좌식 테이블에 앉아 떡, 약과, 그리고 유자차를 맛보았다. 소피아는 처음엔 좌식 문화가 어색했지만 달콤한 약과와 부드러운 유자차의 조화에 감탄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뉴욕 디저트보다 훨씬 섬세한 맛이야. 그녀는 친구들과 약과를 하나 더 집어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오해가 생겼다. 소피아가 유자차를 마시다 실수로 찻잔을 엎으며 테이블에 차를 쏟고 말았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을 적시자 그녀는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아, 미안해요. 제가 까먹고. 소피아는 급히 티슈를 찾으며 허둥거렸다.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 종업원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테이블을 닦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찻집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손님. 금방 치울게요. 차 더 드릴까요? 직원은 빠르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새 찻잔을 가져왔다. 심지어 소피아에게 추가로 약과 한 조각을 서비스로 건넸다. 이거 드시면서 기분 푸세요. 한국에 처음 오셨죠? 환영해요. 소피아는 얼떨결에 고맙다고 답했지만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녀는 뉴욕에서의 차가운 반응과 이곳의 따뜻한 배려를 비교하며 혼란스러웠다. 왜 여기선 이렇게 다를까? 그녀는 문득 직원의 미소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학생들이 한강공원으로 이동. 자전거를 타며 한강변을 누빈다. 오후 일정은 한강공원에서의 자전거 타기였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렸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열리게 했다. 소피아가 자전거를 타며 미소 짓는다. 한강 다리와 고층 빌딩이 배경으로 펼쳐진다. 자전거를 타던 중 소피아는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걷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고 젊은이는 아무 데가 없이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소피아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뉴욕에서는 낯선 이를 이렇게 돕는 모습이 드물었다. 다들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선 이런 작은 친절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문득 찻집에서의 경험과 한복대여소 직원의 도움을 떠올렸다. 모든 게 오해였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직업적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과 낯선 이를 배려했던 거였다. 화면에 한국의 정문화에 대한 설명이 삽입된다.
한국의 정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문화,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 학생들이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자전거를 멈춘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한강 다리와 고층 빌딩들의 불빛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에이든이 문득 말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해. 여기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소피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내가 틀렸어.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만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다음 날 학생들이 홍대 거리로 이동한다. 소피아가 거리 공연을 구경하며 박수를 친다. 홍대의 거리 공연은 소피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젊은 뮤지션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뉴욕의 버스킹과는 또 다른 생동감을 주었다. 소피아는 문득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함께 공연을 즐기며 미소를 나눴다. 그 순간 소피아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곳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는 걸 느꼈어요. 홍대 거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던 소피아는 어느새 한국의 리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 뮤지션들의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며 웃었다. 뉴욕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찻집에서의 작은 실수, 한복 치마 때문에 넘어질 뻔했던 순간, 그리고 한강에서 본 낯선 이의 친절. 모든 게 오해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진심으로 따뜻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오해와 경험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남산타워의 불빛과 한강의 반짝이는 물결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하지만 그녀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순간이 그녀를 완전히 한국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학생들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한다. 수학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의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기로 했다. 소피아는 처음엔 어색한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섰다. 김치? 그거 그냥 매운 양배추 아니야? 그녀는 친구 에이든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갑을 꼈다. 하지만 센터 직원이 김치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자 소피아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직원이 김치 재료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가족, 이웃과 나누며 정을 쌓아왔죠. 오늘 담근 김치는 이웃 어르신들께 전달될 거예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법을 배웠다. 옆에서는 한 한국인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김치 양념을 섞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는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손짓과 미소로 소피아에게 다정히 말을 걸었다. 이렇게 천천히 버무려. 좋아, 잘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소피아가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웃는다. 다른 학생들도 주민들과 어울려 즐거워한다. 김치 담그기가 끝난 뒤 학생들은 담근 김치를 포장해 근처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소피아는 할머니와 함께 한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다. 그는 학생들이 건넨 김치를 받고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았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네. 이 김치 맛있게 먹을게.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뉴욕에서는 낯선 이웃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 작은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학생들이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와 마무리 시간을 갖는다. 활동을 마친 학생들은 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눴다. 식탁에는 김밥, 떡볶이, 그리고 방금 담근 김치가 올라왔다. 소피아는 김치를 한 입 맛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진짜 맛있어.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소피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소피아는 문득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녀는 이 나라를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기억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명동의 따뜻한 포장마차 아저씨,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했다. 한국에 오기 전 난 이곳이 그냥 평범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정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김치를 담그며 할머니와 나눈 대화, 낯선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했을 때의 그 따뜻한 순간, 이건 뉴욕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거였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곳이에요. 학생들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귀국 준비를 한다. 소피아가 공항 기념품 가게에서 한복 인형을 산다. 공항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한복 인형을 골랐다. 그녀는 그 인형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훑어봤다. 경복궁에서의 한복 사진, 한강의 야경, 그리고 김치 담그기 체험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 그녀는 문득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캡션을 썼다. 한국, 당신은 내 마음을 훔쳤어. 꼭 다시 올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진다. 소피아는 한국을 떠나며 새로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따뜻한 정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바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랑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